이것도 되게 잘 봐야 돼. 이렇게 벗어나면 얘기해줘야 돼. 여기서 안 보이거든.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새로운 다른 그래프 가지고서 한번 짚어볼게. 절대값 함수 그리는 거. 지난번에 2차 함수로 했지? 뭘로 하지? 절대값 함수. 3차로 해볼까? 자, 이렇게 생기는 3차 함수가 있다고 쳐. 뭐 이렇게 생겼어, 함수가.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y는 fx야. 아니면 아니다. 어차피 나오는 함수로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로그 함수? 뭐 무리함수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 얘가 y는 fx야.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그려야 되는 게 x의 절대값이 붙었어. 뭐라 그랬죠? 양수는 x가 양수인 곳은 그냥 그리고 x가 음수인 곳은 이쪽이잖아. 여기는 x의 부호가 밖에서 나오니까 y축 대칭하라고 했지? 기억해야 돼. 그래서 y는 여기는 그냥 fx인 거면 여기는 f-x인 거야. x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 y는 fx를 그릴 거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해석을 할 때 y가 양수인 곳은 그냥 그리는 거야. 근데 y가 양수라는 거는 x축의 위쪽이란 말이야. 그래서 x축의 위쪽은 그냥 이렇게 그리고 y가 음수인 곳은 y의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잖아. 마이너스 y는 fx인 거야.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양수인 쪽만 그리고 나머지는 대칭시키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접어 올리기. 요거죠. 요거는 y값 자체가 음수가 나올 일이 없어. 그래서 음수인 부분을 접어서 올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음수인 부분 접어서 올리기.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이죠. 뭐 y에도 절대값이 붙고 x에도 절대값이 붙었어. 그러면 이거는 사방 돌리기라고 해서 1사분면을 그린 다음에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를 다 만들어주는 거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왜냐하면 여기가 그냥 y는 fx면 2사분면은 x가 음수니까 x에 마이너스가 붙어. 이렇게. 그 다음에 3사분면은 y에 마이너스가 붙어. 이렇게. 그 다음에 x도 마이너스죠. 둘 다 마이너스니까. 넘어갔어? 냅둬. 괜찮아. 이거는 복습이니까. 4사분면은 y에만 마이너스가 붙죠. 그래서 얘는 그냥 얘는 x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 y축 대칭에 여기는 둘 다 바뀌었으니까 원점 대칭이죠. 얘를 기준으로. 얘는 y만 바뀌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x축 대칭인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기본이야.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지난번에 응용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요런 거 낸 적이 있었어. 절대값 y는 얘는 어떻게 풀지? 이거는 접어 올린 거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두 가지인 거야. y가 양수인 곳은 그냥 얘를 그리는 거고 y가 마이너스인 곳은 y의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니까 y 부호만 이렇게 바꿔서 두 가지를 이렇게 써놔. 그러니까 y가 양수인 곳, x축 위축, 여기는 x축 아래쪽. 그래서 접어 올린 기본 그래프를 보면 y는 절대값 fx가 어디니? 요거다. 이렇게 생겼잖아. y가 양수인 곳 그냥 그려. 그 다음에 y가 음수인 곳 밑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그려. 그래서 얘가 생긴 게 이렇게 좀 비호감처럼 생기긴 했지만 이게 맞아. 그래서 절대값 함수를 일단은 잘 그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더 중요해. 니네가 지금 우리가 함수 문제 니네가 숙제한 것도 같이 볼 거야. 근데 뭔가 내가 불안한 이유는 여태까지 친구들 봤을 때 제대로 알고 있던 점이 단 한 명도 없었어. 어머나
두 번째 거지. 그럼 첫 번째 걸 2장짜리였다. 너는 1번이지. 그 2번이 있어야 돼. 당신은 오, 다 있어. 너는 1번이지. 그러면 2번이 있어. 그렇게 가지? 뭐냐면 봐도 몰라. 그냥 유리함수가 정대칭이야. 그치? 그래서 진짜로 이거는 빈종해놓고 내가 다 되는지 우리가 한 번쯤 꼭 빈종해놓고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수능 문제 나올 때 최근에 무조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내가 모든 고수학 다는 애들이 다 이거를 다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야. 근데 하도 많이 나와서 너희들이 아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지. 의연아,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x는 a에 대한 대칭인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썼어. 이거는 그러니까 저거를 어떻게 구분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너희들이 아는 내용일 거고 어느 정도는 모를 거야. 그래서 그거를 잘 정리를 해보면 돼. 그래서 우선 첫 번째 x는 a라는 직선에 의한 대칭을 나타내는 표현들인 건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x는 a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을 바라보는 거는 크게 두 종류야. 얘가 x는 a였어. 이걸 증명하는 그냥 방법이야. 여기가 x는 a야.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 여기서 x는 a에 대한 대칭인 식은 임의의 x만큼 백을 하나 임의의 x만큼 뒤로 가나 a라는 지점에서 y값이 둘이 같아. 그래서 이게 그냥 정의인 거거든. 어떤 y값이 a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임의의 수만큼 가나 같은 길이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가나 둘이 같아. 그러면 이게 x는 a에 대한 대칭의 가장 기본적인 그 표현인 거야. 그냥 정의인 거잖아.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여기를 x좌표라고 이렇게 놓는 거야. 얘를 x좌표라고 놓으면 이 간격의 길이가 a-x죠. 그러면 요만큼의 간격의 길이도 얘도 a-x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점의 좌표의 위치를 우리가 표현을 하면 a에서 양의 방향으로 a-x만큼 간 점이니까 2a-x가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x를 넣었을 때 y값이나 2a-x를 넣었을 때 y값이나 같아. 여기까지가 그냥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우리가 x는 a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의 표현법이야.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잘 안 나오고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여기까지 이제 아는 게 우리는 어렸을 때지만 지금은 이렇게 잘 안 나오고 완벽하게 이거는 평균값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 이게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기 위해서는 이쪽에 x값하고 이쪽에 x값하고 둘이 더해서 가운데 값을 구하면 항상 이 대칭 축이 존재하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이 식을 봤을 때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어떤 대칭인 식은 관찰을 하는 거야. 요 안에 있는 값들 이렇게 둘이 보면 얘네들의 특징이 다 둘이 더해. 그러면 x는 없어지면서 그 평균값이 축의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안에 있는 평균값을 구해. 이 평균값을 구하면 x는 사라져. 요게 축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나오는 시험 문제들은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나와버리면 저게 x는 4에 대한 대칭이네 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둘이 이렇게 더해봐. 제일 먼저 이렇게 둘이 더해보면 기본적으로 x값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가운데 값을 구하면 4가 되잖아. 그래서 이게 x는 4에 대한 대칭이 이렇게 찾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헷갈리는 이유는 이렇게 나오면 이제 헷갈리는 거야. 봐봐. f3-x가 아까 f 5 더하기 x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경우랑 f3 더하기 x가 f5 더하기 x라고 나타냈어. 요거는 전혀 이제 다른 뜻인 거죠. 왜냐하면 얘가 뜻하는 거는 x는 평균값을 구하면 4에 대한 어떤 대칭을 나타내는 식인 거면 밑에 있는 애는 그게 아니잖아. 왜냐면 일단 더해. 그러면 x가 안 사라지지. 그래서 얘는 반대로 이제 무슨 뜻이냐면 3 더하기 x에서 두 칸을 갔더니 똑같은 값이 나온 건 거잖아. 그래서 얘가 뜻하는 거는 주기가 2인 거야. 그래서 어떤 애는 대칭함수지만 생긴 게 비슷한데 어떤 애는 이제 주기함수로 나타내는 거야. 차이점은 뭐냐면 대칭함수들은 다 이 문자가 사라져. 근데 기본적으로 주기함수는 문자가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대칭함수인지 주기함수인지 1번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여기 이렇게 그 문제들 이렇게 보면 너희들 보면 주기함수도 나오고 대칭함수도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요거는 대칭 함수인 거야. 그리고 얘는 주기 함수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해야 되냐면 대칭을 시키기. 이거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y는 fx라는 어떤 식이 있어. 이거를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킨 식을 찾는 거야. 이거를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킨 식을 찾으면 이제 얘를 그냥 관찰하면 돼. 이게 가장 좋은 표현이다. fx가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관찰하면 얘랑 지금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상황인 거지. 이렇게 보면 요 안에 x 대신에 2a-x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y는 fx를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킨 식을 만드는 방법은 x 대신에 2a-x를 대입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함수가 나와도 이거는 항상 똑같아. 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함수가 있었어. y는 3x 제곱이었어. 근데 이거를 x는 5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래. 어떤 2차 함수를. 어떤 x는 5에 대해서 대칭시킨 식이 필요해.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렇게만 하면 돼. x 자리에 2a-x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a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러면 x 대신에 2a 10-x를 갖다가 이렇게 대입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대칭인 함수와 주기 함수를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칭시키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다 할 수 있어? 아이씨, 니네가 아는 거면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이미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지금 여기가 함수 단원이잖아. 함수 단원이고 1학년 내에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사실 이 내용인 거야. 왜냐면 이게 1학년 때 밑받침이 돼야지 이걸 가지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 이거 가지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 가서 이걸 또 설명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거야. 1번 이거는 그냥 x는 a만 했어. 대칭인 함수 구분하기. 이거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주기 함수랑 구분하기. 지금 제가 드린 거는 이거를 안다는 전제 하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주기 함수 구분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어떤 함수를 x는 a에 대해서 대칭시키기. 그래서 이건 어떤 좌표든 마찬가지야. 왜 상단원에서 보면 대칭 이동하는 거 있었잖아. 어떤 좌표로 x는 5에 대해서 대칭한대. 그러면 x 대신에 10-x 그냥 갖다 넣으면 돼. 그래서 항상 그냥 요거를 1번 구분해야 되는 거. 이제 2에다 칠게요. 그래서 fx는 f
2a-x. 이게 이제 기본이긴 한데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평균을 찾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는 a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기 위해서는 x 대신에 2a-x를 대입을 하면 된다. 요 내용이야. 그리고 주기함수는 이제 구분하면 되고. 근데 우리가 대칭인 함수가 x는 a만 있는 게 아니라 유리함수는 지금 점대칭이란 말이야. 저건 선대칭이잖아. 점대칭인 거야. 그러니까 a에다가 0을 갖다 넣으면 우함수가 되는 거야. 짝수함수. y축 대칭. 그게 a에다가 0을 넣었을 때 특수한 경우인 거고, 지금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점대칭 함수야. 그러면 점대칭 함수는 이제 어떤 거냐? 점대칭인 함수는 이것도 그냥 a, b에 대한 어떤 대칭인 함수를 한번 찾아볼게. 증명하는 거는 쉬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에 나왔던 내용이거든. 얘가 a, b고 유리함수잖아? a, b에 대해서 점대칭인 그런 유리함수인 거야.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내가 x, fx라고 놓으면 요 점의 좌표를 x 다시, fx 다시라고 놓을게. 그거 중간에 a, b가 있는 거야. 그래서 x 더하기 x 다시를 2로 나눈 게 a이기 때문에 x 다시의 값은 2a-x야. 이거를 갖다가 저기다 넣어볼게. 그럼 y 값도 fx 더하기 x 다시 대신에 얘를 갖다 넣어. 그러면 f 2a-x 나누기 2를 해. 이게 b 값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비슷해. 이렇게 갖다 넣으면 점대칭 함수인 거야. 그래서 점대칭 함수의 기본적인 기본형은 저렇게 생겼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은 빠르니까 아마 금방 알 거야. 제가 퀴즈를 낼게요. 이건 a, b에 대한 대칭이다. 똑같아. 대칭인 함수는 x가 없어진다고 했잖아. 이런 관계식 함수 방정식 형태에서 보면 둘이 더해 x 사라져. 평균 구해 a 나오죠. y값 평균 구해 그냥 b 나오지. 그래서 이런 식의 꼴은 전부 다 점대칭 함수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3 더하기 x는 10? 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걸 보고서 저거는 4,5에 대한 대칭 이렇게 찾으면 돼. 왜냐하면 둘이 더해 그러면 평균 구해 4지? 그러면 4, 요거는 평균 구해 5죠? 그래서 4,5에 대한 대칭이야. 그래서 평균을 구해야 돼. 이게 이제 점대칭인 거야. 왜냐하면 니네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모의고사도 뭐였냐면 유리함수가 나오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에서 라고 했어. 그러면서 유리함수 기본형이 나온 거야. 그러면 야, 유리함수가 4,5에 대한 대칭이야.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4,5라는 거잖아. 그래서 되게 많은 정보를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돼. 점대칭은 저렇게 하면 돼. 그러면 저거는 점대칭 함수인 거고, 그러면 이거를 y는 fx라는 어떤 그냥 일반적인 함수야. 이거를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니네가 수업을 듣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색한가 봐. 막 맨날 이렇게 옆에 가서 뭐 이렇게 봐주지 않았냐? 수업 듣는 게 되게 괴로워 보여. 막 진짜 졸려 죽겠는데 그래도 만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내가 여기서 졸면 안 돼. 막 이게 막 역력하게 보여. 머리로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을 해. 저거 아는 거? 저 여자는 저렇게 설명하네? 나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거를 a, b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봐. 위에서 x는 a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x 대신에 2a-x를 갖다 넣었어.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야. 어떤 함수를 a, b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잖아? 그러면 x 대신에는 2a-x를 갖다 대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y 대신에는 2b-y를 대입을 시키는 거야. 이거를 대입시켜서 푸는 거야.
어, 시험, 모의고사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대칭시키는 함수가 x는 a에 대해서도 대칭시킬 수 있잖아? 또 뭐가 있냐면, 어떤 y는 fx라는 함수를 y는 b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싶어. 똑같아. 그러면 어떤 함수를 y는 b에 대해서 대칭시키고 싶어. 그러면 하는 방법은 y 대신에 2b-y 넣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fx 더하기 2b냐? 뭐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대칭시킨 함수야. 니네가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보여줄게요. 언니 오빠들 이번에 푸는 문제 아마 이거 있을 거야. 왜냐면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서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야. 요거는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22번에 있지 않을까? 요거 아니고 내가 엊그제 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22 이거 아니었고 기다려봐 꼭 보여줄게. 이거를 니는 졸 때가 아니거든요. 이게 안 나오는 문제가 없어. 모든 항상 여기 있다. 22번. 야, 수능 문제에서 22번은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 이거 6월 건가 보다. 두 번째 거 보여? 저거를 보고서 해석하는 거야. 두 번째 문장 봐봐. 마이너스 fx 더하기 2ft라고 되어 있지. fx는 함수야. 근데 이게 무슨 함수인지 너희는 모르겠어. 요거를 보니까 요거는 x에 관한 식이니까 이건 어떤 상수인 거야. 그러면 y는 fx에서 이거를 잘 정리해봐. y는 fx에서 y 대신에 뭐 갖다 넣은 꼴이랑 똑같은 거야 지금. 이 ft 마이너스 y 갖다 넣은 거랑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봐봐. y는 저기 이제 보는 훈련인 거야. fx라는 함수에서 이 함수에서 평균을 구하면 돼. 이거랑 지금 저렇게 바뀐 식은 요렇게 생겼잖아? 요렇게 생겼지? 그러면 이거를 둘이 더해. 그래서 평균을 내봐. 그럼 뭐가 나와? ft가 나오지? 이건 무슨 뜻이냐면 y는 ft에 대한 대칭인 함수인 거야. 그래서 어떤 그림이 이렇게 있어. 그럼 t 값을 하나 정해. 그럼 이게 y 값이었을 거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놓고 이게 ft라고 하면 여기는 그냥 이렇게 두고 나머지는 얘를 대칭시켜 이 뜻인 거야. 요거를 대칭시켜 뭐 이런 함수 뭐 그 뜻인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서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어떤 함수가 점대칭인 경우랑 점대칭을 시키는 거랑 선대칭인 경우랑 선대칭을 시키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어떤 함수가 y는 fx야. 자, 이거를 첫 번째 x는 a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x 대신에 2a-x를 대입하면 돼. 두 번째 y는 b에 대해서 이번엔 대칭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y 대신에 2b-y를 넣으면 돼. 세 번째 a, b에 대한 점대칭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x는 a에 대해서 대칭시키고 y는 b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되니까 y 대신에는 2b-y를 넣고요. x 대신에는 2a-x를 갖다 넣으면 돼. 그 다음에 이번엔 이제 구분하는 방법.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것도 함수의 어떤 조건인 거야. 조건으로 주어졌어. 그러면 둘이 더해서 평균 냈더니 x가 사라져?
그러면 이거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예요. y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y에 대한 건 생략. 왜냐면 그건 표현하기가 힘들어.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게 x는 x끼리 더해서 평균했더니 a가 나오고 y는 y대로 평균했더니 b가 나와. 그러면 이거는 a, b라는 점에 대한 어떤 대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유리함수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유리함수가 요거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고, 그거를 알고 나면 이제 어떤 게 보이냐면, 보니까 니네 여기 고쟁이에도 무리함수 문제에 이게 있더라. 어디 볼까요? 고쟁이에서 무리함수에서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볼까요? 여기에 아까 내가 봤는데 여기 있다. 이런 것도 해석할 때 니네 만약에 저 문제 풀고 싶으면 그림이 안 그려진단 말이야. 저럴 때 이제 푸는 방법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개를 쪼개. 이런 문제 나오잖아. 쌤, 요거 함수랑 이 함수를 더한 함수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얘랑 그럼 루트를 이제 안에 봐봐. 3 더하기 x랑 3 마이너스 x 둘이 더해서 평균 내봐. 그러면 3만 남지 x 사라지지. 둘이 x는 3에 대한 대칭이야. 그래서 쟤네가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 우리가 함수 문제를 풀 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 왜냐면 눈에 드러나거든. 쟤네 어떻게 그려야 될지. 이거 무리함수야. 더 쉬운 거 하나 있잖아. 3 더하기 x 한번 그려볼게. 3 더하기 x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둘이 더해서 x는 3에 대한 대칭인 거지. 그 다음에 x는 3에 대한 대칭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3이 있으면서 하나는 y는 3-x.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니네. 둘이 3 더하기 x 루트 3 더하기 x 요거랑 둘이 루트 3-x. 이 함수와 이 함수 사이의 관계거구나. 둘이 같은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나는 y는 3에 대한 대칭으로 생각을 했는데, y는 3 더하기 x랑 y는 루트 3-x잖아. 그러면 3에 대한 대칭이 아니라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잖아. 그럼 y축 대칭인 거네.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둘이 더한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 이상은 안 가죠? 저런 문제 풀 때 정의역이 한정돼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애를 둘이 더할 거야. 그러면 요 점부터 이제 생각해. 0하고 얘 더해봤자 그대로지. 그러니까 이 점 그대로야.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점점 여기서 이렇게 요만큼씩 여기서 늘어나게 될 거야. 늘어나다가 요 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값을 두 번 넣은 거야. x가 0일 때 보면 둘이 같잖아. 하나는 루트 3, 또 하나 루트 3이잖아. 같은 값을 둘이 더해. 그래서 이거를 더하기 함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그림이 눈에 들어와. 이렇게 둘이 더하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점점 더하는 게 줄어들다가 요 3이라는 지점에서 보면 0하고 얘하고 더해봤자 그대로야. 그래서 얘랑 더하면 그대로 요 점에서 이렇게 끝나. 그러니까 저 더하기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그럼 언제 최대겠어? 여기서 최대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 거야. 최소값은 얘, 최대값은 얘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려주시면 돼. 근데 너는 뭐 했는데 이렇게 졸려 죽으려고 그래? 뭐라고? 아침 8시쯤에 일어나서 영화관 갔다 왔어요. 8시에 일어나서 영화 보고 갔다고 졸려야 되냐? 나는 니네 주말에 니네 내 앞에서 피곤한 소리면 절대 안 돼. 내가 죽었다 깨나도 니네보다는 피곤할걸?
나는 주말에 야 14시간씩 수업한다. 오늘도 맨날 그래도 있어야. 니네 오빠한테 물어봐. 그러면 아마 얘기해 줄 거야. 진짜 미친년같이 산다고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졸리고 힘들잖아? 근데 오히려 더 극악으로 몸을 돌리잖아? 그러면 오히려 안 그래. 니네가 졸리고 힘들고 뭔가 피곤하고 자꾸 의욕이 안 생기는 거는 루즈해져서 그런 거야 몸이. 그래서 아주 팽팽하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조여야 돼. 그러면 괜찮아. 내가 확실한 거는 진짜 이거는 누구한테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미친년같이 살기 시작한 게 내가 중학교 한 3학년부터거든? 그 전까지는 나도 여유롭게 살았거든? 근데 중학교 3학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유를 갖고 느슨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그렇게 사니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김포고보다 더 빡셌거든? 지역의 명문고였어, 우리도. 지역의 명문고라 막 입학할 때 200점 만점에 195? 막 이랬어, 우리가. 그래서 근데 전교생이 90명밖에 안 됐단 말이야. 진짜 스트레스 받았거든. 근데 나도 중학교 때 맨날 전교 1등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떨어질까 봐 무서운 거지.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뭔가 자신감이 되게 중요하잖아. 학교를 내가 1번으로 가고 맨 꽁찌로 나오면 그래도 계속 1등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무슨 일 있어도 학교를 등교를 1등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막 새벽 6시 반에 학교가 막 이랬어. 진짜 미친년 같지 않냐? 그리고 남들 애들 일요일에 학교 안 오잖아? 나 일요일에 혼자 학교 가가지고 독서실에 도서관에 진짜 나 혼자 있어. 근데 거기 앉아서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했어.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 왜냐면 학교에 아무도 없잖아? 지금 같으면 무서워서 못하지.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세상이 무섭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학교에 아침 새벽에 일요일날 가가지고 밤늦게 나오는 거야. 그럼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나오면서 이렇게 막. 그래서 자꾸 조여야 돼. 그리고 밥을 오빠한테 물어봐. 고쌤은 밤 10시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할걸? 근데 내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산단 말이야.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밤에 10시 이후에 한 끼만 먹어. 대신에 막 치킨 한 마리도 먹어. 근데 내가 살이 안 찌잖아? 그렇게 먹어도 살이 안 쪄. 근데 이게 버릇이 언제 들었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거야. 왜냐면 밥 먹고 소화시키고 하면 졸리잖아.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모든 나의 공부가 끝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씻고 그러면 엄마가 이제 막 간식을 챙겨주잖아? 그게 내 밥이었었어. 근데 그렇게 살던 습관이 지금도 돼서 지금도 내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거든?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많아. 니 계산해봐. 점심시간만 해도 밥 먹고 나서 애들이랑 소화시키고 뭐하고 하면 점심 한 끼 먹었을 뿐인데 5교시도 힘들잖아. 막 졸려가지고. 근데 그런 게 다 없어져. 그래서 진짜 미친년같이 살아야 돼. 니네 김포가 아니야. 김포면 그 안에서 경쟁력을 얻으려면 그 친구들처럼 살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네가 그렇게 살면 경쟁력이 있어. 그 안에서 그렇게 안 사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봐라.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많아. 주말에도 니네 이 시간이 되게 싫다며. 그러니까 1시에 수업하고 어중간하다며. 진짜 일찍 하거나 진짜 늦게 했으면 좋겠지. 빨리 고3 애들 종강시키면 돼. 걔네 내가 아무리 늦어도 2월달 안에는 종강시킬 거거든. 2반인데 그 2반 중에 한 반은 더 먼저 시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면 돼. 오히려 걔네들은 아침 8시 반에 와. 그러니까 10시 수업인데 8시 반부터 와가지고 수업하기 전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까도 이렇게 내가 숙제 검사한다고 한 바퀴 돌았지만 많이 봐주질 못하잖아. 근데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커버했을 수가 있는 거야. 은슬이도 이렇게 보면 뭔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은데 기숙사야. 그러면 평일날 부르지도 못하잖아. 그럼 너는 주말에 와서 뭔가를 가져가야 되는데 수업을 듣고 가는 건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 네 학원 안에서 수업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중학교까지야. 고등학교 공부는 수업을 해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안 되는 거를 자꾸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하고 기대고 뭔가 정보를 더 주세요, 뭐 더 주세요,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고등학교 공부거든. 아무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친년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루즈한 당신을 보니까 막 힘들어. 나는 애들이 뭐 팽팽해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면 너무 힘들어. 이 문제들 이렇게 보다 보면 유리함수 뭐 이런 애들 제가 지금 한 얘기들 이렇게 보다 보면 틈틈이 나올걸.
특히 유리함수.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저거 언제 써먹지 싶은데 여러분들 요 fx 요거 하니까 또 그냥 못 넘어가겠네. 1-x제곱이야. 이거 뭘로 보여? 루트 안에 있지만 1타가 아니지? 저거 뭘로 보여? 아니 1-x 그러면 저건 무리함수잖아. 근데 1-x제곱인 거야. 쟤 진짜 많이 나와. 뭐게요? 안 보이지? 단원이다. 그러니까 저거는 무리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애가 아니라 단원인 거야. 봐봐. y는 우리가 함수가 크게 두 종류야. 원을 함수라고 안 부르지. 원을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함수가 아니어서야. 왜 함수가 아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야. 그리고 이걸 좌표 평면에 그리니까 진짜 함수가 아니지. x 하나당 y가 두 개가 짝지어지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야. 이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음함수라고 불러. 왜 음함수냐면 인풋과 아웃풋이 우리가 확실해야지 양함수야. 어디다가 x를 갖다 놓고 나온 게 y다. 이게 확실해야 되는데 저것만 가지고는 누가 인풋이고 누가 아웃풋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음함수라고 부르거든. 근데 이거를 양함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y는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y는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 그랬더니 두 가지가 나와. 그래서 하나는 1-x제곱이 나고 하나는 이렇게 나오죠? 양함수로 바뀐 거야. 그래서 위에 거는 이쪽 반원, 얘가.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이쪽 반원. 이렇게 나와. 그래서 저렇게 생긴 애는 반원이야. 그렇게 보니까 보인다. 그리고 나조건 보니까 보이죠? 무슨 뜻이야? 반원인데. x는 1에 대한 대칭으로 보이죠? 그리고 다조건에 보면 y축 대칭인 거지. 여기에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가에서 보면 반원이야. 나에서 보니까 x는 1에 대한 대칭이야. 다에서 보니까 y축 대칭이야. 머릿속에 앞으로 뭘 가지고 가냐면 대칭이 두 개 보이지. 이게 최근에 수능 문제 나오는 되게 유행하는 애인 거야. 대칭이 두 개면 주기함수야. 그래서 저걸 가지고 우리가 주기를 판단할 수 있는데 매우 간단한 식이라서 이렇게 한번 볼게. 대칭이면 주기가 두 개야. 제가 프린트 드린데 아마 있을 거예요. 저 내용은. y는 fx. 이거를 이제 주기함수로 바꿔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 거거든. 요거 하나랑 fx가 f-x. 진짜 갖다 넣는 거야. 봐봐. fx가 f-x야. 그래서 요거를 뭘 먼저 하든 상관은 없어. f-x는 어차피 fx랑 같다며. 이렇게 썼어. 보기가 나빠. 그래서 x 대신에 -x를 갖다 넣어. 그러면 fx는 f2 더하기 x가 되죠. 주기함수가 됐지? 그래서 주기가 2인 거야. 그러면 이제 그림 그릴 수 있는 게 다 있어. -1부터 1까지는 반원을 그려. -1부터 1까지는 반원을 그려. 함수는 무조건 그림을 그려야 돼. -1부터 1까지는 반원을 그렸어.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조건 x는 1에 대한 대칭이래. 그쵸? 평균 내니까 x는 1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y축 대칭이라고는 돼 있지만 나와 다를 내가 해석을 했어. 무슨 뜻이냐? 이미 y축 대칭이잖아. 근데 제가 나와 다를 같이 합쳐서 해석을 했더니 주기함수래. 주기가 2래. 그러면 이미 얘가 한 텀이 주기가 2지. 그러면 저 그림은 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려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 수가 있어.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 저 함수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오늘 되게 중요한 거 두 가지를 한 거야. 선대칭, 점대칭, 대칭시키기, 주기함수. 거기에 대칭이 두 개면 주기함수인 거야. 대칭함수가 두 개 있으면 무조건 주기함수야.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해야 돼. 왜냐하면 시험 문제 맨날 나와. 수능 문제에서 이거 안 내놓고 이거 빼놓고 수능 문제 나온 거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꼭 알아야 돼.
대칭함수 두 개는 주기함수. 그래서 선대칭 두 개만 한번 해볼게. 저 식에 아무것도 그런 말이 없잖아. 주기가 2란 말 없지. 근데 니네가 주기가 2라는 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건 거야, 저거는. 그래서 저렇게 이제 함수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언어로 정리를 해놨어.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밝혀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문제거든.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한번 해볼게. a-x가 이렇게 쓰자. fx는 f2a-x. 대칭함수 두 개 쓸게. 하나 fx가 이번에는 부종류야. 그러면 이 함수는 저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한대. 그러면 x는 a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x는 b에 대한 대칭도 되는 걸로 보여. 왜냐면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하니까 a 나고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하니까 b 나왔잖아. 그래서 대칭함수가 두 개인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그럼 주기가 얼마인지 내가 알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주기가 얼마인지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얘랑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x 대신에 대입을 해보면 돼. 나중에 까먹으면 지금 내가 했던 방법을 써먹으면 돼. x 대신에 2b-x를 대입해. 이게 1학년 방법에서는 이렇게 문제 풀라고 나와. 그래서 해야 돼. 1학년 방법. x 대신에 2b-x를 여기다 넣어. 그러면 2b- 여기다 넣어야 되는구나. 2b-x는 f2a-2b 더하기 x가 됐죠? 근데 밑에 있는 요 조건을 보니까 2b-x랑 같은 게 fx래. 그럼 가운데 생략. 요거랑 이거 관계만 봐. 봤더니 야, 둘이 더했더니 x 안 사라져. 그치? 그러면 대칭함수 아니야. 안 사라졌어. 처음에 나온 x랑 똑같은 값이 언제 나오냐면 2a-2b 뒤에 나온다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주기가 2a-2b야.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더해서 상수가 나오면 대칭함수야. 근데 뺐을 때 상수가 나오면 주기함수인 거야. 얘네는 봐. 둘이 더해서는 상수가 안 나와. 근데 둘이 뺐더니 상수가 나와. 그러면 주기인 거야. 그래서 주기가 2a-2b다. 대칭함수 두 개면 주기함수. 그게 돼야지 문제가 풀릴 것이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돼. 꼭 중요해. 그 다음에는 할 수 있잖아. 저 그래프를 저렇게 맞게 그렸어. 그랬더니 와, K값은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바뀌는데 0,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바뀌는 함수인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풀 수 있는 거지. 단계별로 함수 문제는 실마리 이렇게 막 풀어야 돼. 문제적 남자 푸는 거랑 똑같아. 단계 이렇게 해서 땡 이렇게 이제 가는 거야. 땡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지나면서 y는 kx 더하기 1이야. 근데 얘를 지나면서 이렇게 막 기울기가 막 바뀌어야 돼.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 함수가 교점의 개수가 6개가 된다고? 일단 얘 하나 교점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봐. 이쯤 한번 세볼게. 1개, 2개, 3개, 4개밖에 안 되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1개, 2개, 3개, 4개, 5, 6개다. 그러면 6개를 갖게 하려면 요 점을 지나면 되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아까 숙제 검사를 해보니까 부족한 게 뭐였냐면 함수 문제를 풀 때 그게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게 안 보여.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주기함수로 보이죠? 주기가 4인 걸로.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린 다음에 주기가 4로 가면 아마 이 문제도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게 스텝 3였었구나. 스텝 3긴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 요거는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게 잘 안 돼서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 얘랑 사이 관계를 봐봐. x 부호 일단 바뀌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둘이 관계를 보니까 둘이 더해. y 값이지. 평균 내. 그러면 2가 나오네. 그러면 이거는 y는 2에 대한 대칭.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둘이 더해서 평균을 내보는 거죠. 안에 있는 것도 이제 평균을 내보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꾸 보일 거야. 근데 이거는 해봐야지 알아. 여기 있는 거 다 그리면 안 그리니까 일단 시각적으로 되게 풀기 싫게 생겼잖아. 그래도 지금 저런 대칭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풀어주기는 해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돼서 힘들었던 거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한 가지 또 모르고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요거 가비엘이 푸는 거. 지금 359번 같은 애들은 부분분수 써야 되는 걸로 보여? 부분분수로 보이는 거지 통분하는 게 아니라. 통분해서 풀면 안 돼. 이건 부분분수야. 그 다음에 362번 같은 애들이 이제 가비엘이긴 한데, 여기선 지금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0이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사실은 0인 저런 말이 없어도 풀 수 있어요. 내 경우의 수를 나눠서. 그래서 살짝 힘드시겠지만 좀만 참아. 내가 가비엘이까지만 설명하면 쉬게 해줄게. 우리가 벌써 1시에 시작했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볼 때 니네 성향 자체가 조용한 애들은 아니야. 딱 보면 되게 시끄러운 애들이거든. 근데 낯가려가지고 말을 못해. 근데 수학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도움이 1도 안 돼. 자꾸 이거를 모든 공부는 마찬가지야. 자꾸 표현을 하고 말도 하고 막 이게 돼야지 사실 기억이 되게 많이 남는단 말이야. 나는 너희들 오빠 그러니까 되게 좋았던 거는 진짜 미친놈들 같아. 애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 진짜 제정신들이 아니야 애들이. 근데 걔네들의 장점은 뭐냐면 공부를 평소에 안 하는 게 문제긴 하거든. 근데 애들이 지네가 한 거는 기억을 진짜 많이 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흥미가 있는 것들을 건드려. 흥미가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진짜 미친놈같이 달려들어.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안 풀어서 그런 거지. 그 문제만큼은 완벽하게 이해를 해. 근데 이 학습적으로 정말 큰 단점이 뭐였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가 어려운 것만 좋아해. 일반적인 문제는 거부해. 잘 점수도 안 나오면서 막 무시해. 저런 거 안 푼대. 그러고서 넘긴 게 소중한 그런 개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싸그리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편식이 심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평소에 어려운 거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 그런 거지. 그거 자기 본인이 흥미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깊은 내용까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안 쉬운 게 그거야. 좀 흥미를 다각적으로 매우 많이 다양한 분야에서 가질 수 있었으면 아마 퍼펙트 했을 거야. 근데 특정한 것만 이제 재미가 있어서 그게 문제긴 한데, 니네도 그런 게 필요해. 이런 내용 필요하다 생각이 안 들고 내가 흥미가 없잖아? 그러면 절대 기억에 남지 않아. 근데 어떤 문제를 이렇게 여기서도 고쟁이 같은 문제들 이렇게 보면 사실은 보고 다니는데 이 정도 문제는 풀어야지. 그리고 내가 1등급 받고 싶어. 그럼 이거 이상은 해야지. 근데 2학년 하는 거 이게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야 돼. 근데 그냥 보고 앉아있으면 그게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안타깝긴 하지만 할 수 없어. 우리가 어떤 B가 다 일정해. 내가 진짜 프랑스애를 가르친 적이 있었어. 얘가 프랑스애야. 근데 내가 그랬거든. 야, A 나누기 B를 해봐. 그래도 걔네 진짜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렇게 쓴다. 근데 틀리면 안 봐. 그 전까지는 저 몇 대 몇을 가지고 나누기를 해석하는 생각을 별로 안 했었단 말이야. 저거는 저거고 나누기는 나누기야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저렇게 그냥 쓰더라고. 그러면서 선생님 이거랑 다 똑같은 뜻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별거 아닌 내용인데 그 전까지는 저 생각을 안 했단 말이야. 그 이후로 저런 비율값이 나오면 다 나누기라고 해석을 했어. 그랬더니 풀리는 문제가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우리가 받는 거야.
이 가비에리도 마찬가지야. 사람 이름 같지만 더할 가와 비란 뜻이야. 철저하게 한자야 그냥. 가비에리거든. 가비에리가 요런 뜻이야. C분의 D A, B 그럼 얘가 C가 돼야 돼. C, D 그래서 맞춰야지. E, F 요 B가 일정해. 그랬을 때는 이제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얘나 더하기 F 분의 A 더하기 C 더하기 E 이거나 P 어떤 수를 곱해서 더하나 다 똑같다는 뜻인 거든. 대신에 위에도 똑같이 해야 돼. Q, C 더하기 R, E 이렇게 하나 전부 다 B의 값이 똑같대. 그게 이제 가비엘인 거야. 이 문제도 그런 식으로 풀면 아이디어를 넣을 수 있어. 이거를 는 K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 A는 BK야. 그 다음에 C는 DK야. 그 다음에 E는 FK인 거야. 그래서 요거를 분모 더한 거 B 더하기 D 더하기 F가 될 거고 분자 더한 거에 얘네 대신에 이제 갖다 넣게 되면 역시나 B의 값이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 나누는 수가 0이 되면 안 돼. 이 말이 있어야 돼. 그러면 0인 경우에는 어떻게 푸냐? 갖다 대입하는 거야. 그때는 진짜로. 그래서 요거는 0이 아니었을 땐 거고 만약에 B 더하기 2 더하기 F가 0인 경우에는 이걸 이제 문제가 이제 나와야지 알겠지만 뭐 얘가 0이 되는 경우에는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서 못 푸는 거야. B 대신에 뭐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F를 갖다 넣는다던가 그렇게 해서 요 등식 자체를 이용해서 갖다 대입을 하면 이제 풀 수가 있어.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옆에 PB, QD, RF 값을 곱해서 더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봐. 그냥 더해도 된 다음에 그러면 곱해서 이렇게 더해도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같아진다라는 게 가비엘인 건데 얘 역시도 이 말이 있어야지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0이 아닌 실수라고 되어 있고 저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저 문제를 한번 가비엘이로 한번 풀어볼게. 그냥 더하나 저렇게 해서 구하나 똑같대. 그래서 A분의 2B 더하기 C나 B 2B분의 A 더하기 C나 재료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 C분의 A 더하기 2B나 같대. 그럼 이거 B가 같은데 쟤네가 지금 0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다 더해도 된다며. 그럼 B의 값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A 플러스 2B 더하기 C분의 저거 다 더해봐. 그럼 두 번씩 나오죠? A 플러스 2B 더하기 C가 그래서 요 B의 값은 그냥 2 하면서 이렇게 바로 나오면 돼. 그래서 제가 2가 되는 거니까 2B 더하기 C가 뭐 2A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갖다가 이제 넣어주면 되겠지. 내가 구하는 게 지금 구해야 되는 게 A, B, C분의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인 거구나. 그러면 제가 2인 거니까 A가 2B 더하기 C가 2A. 쟤네 사이 관계가 같단가? 전부 다? 2A 거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C가 4B일 거고 쟤네가 다 2배야. A의 2배가 분자야. 2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A래. B 더하기 C가 2A다. 그러면 A 값은 둘이 평균된 거다. C 값도 둘이 평균된 거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이거를 구하고 나면 어차피 얘네가 다 똑같은 거네. 왜냐면 어차피 재료가 반복되는데 어떤 거 더하기 어떤 거 했는데 위에가 2배래. 그러다면 재료가 똑같이 나오잖아. 얘네가 다 2배라는 소리는
A나 2B나 C나 전부 다 똑같다는 뜻인 거거든. 그래서 쟤네가 다 똑같아야지 분자의 2배가 분모가 되는 건 거잖아. 아니면 진짜 이렇게 연립해서 푸는 거밖에 방법이 없기는 해. 근데 어쨌든 세 개가 다 같은 뜻이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풀렸네. A나 2B나 C가 같다는 소리는 A 대신에 T, B 대신에 A 대신에 T, B 대신에 2분의 T, C 대신에 T 뭐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비의 리를 이용하면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됐다. 그 다음에 363번도 풀고는 쉽지만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쉬었다가 할게. 그리고 쉰 다음에는 좀 이렇게 너희들 풀었던 것들 잘 안 되는 것들 위주로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리고 경우의 수도 사실은 해야 되거든. 경우의 수는 내일 해야 되겠다. 오늘은 좀 함수에서 안 되는 것들을 좀 채우자. 그리고 내가 볼 때 너희들이 보통 좀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지가 못하는 거는 들키고 싶지 않아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막 잘 이렇게 이거 해주세요 이 소리를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문제들 좀 같이 하고 그다음에 질문들 좀 이렇게 좀 받고 해서 아무튼 잘 마무리 해볼게. 오늘은 함수하고 내일은 경우의 수를 할 건데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팁 위주로 알려줄게. 팁 위주로. 그러면은 문제 풀 때 조금 나을 거죠. 쉬었다요. 지금이 34분이잖아. 44분까지 쉴게. 45분까지 쉰다. 잠 좀 깨.